혹시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와, 몸이 진짜 납덩이 같아요. 머릿속에서는 일어나야지, 일어나, 막 소리를 치는데, 몸은 진짜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린 보통 뭘 탓하죠? 그렇죠. 아, 내 의지력이 이 모양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자, 우리 이 느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볼까요?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몸이 꼭 누가 침대에 붙여놓은 것처럼 중력이 막 몇 배는 더 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 익숙한 내적 갈등, 진짜 뭐랄까 바위 하나를 들어올리는 기분이랄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몸이 막 반항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의지력의 실패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고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하면서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게 우리 의지력 문제가 아니었다면요. 애초에 우리가 문제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20세기 한 철학자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해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세기에 걸친 생각의 도전장을 내민 프랑스의 사상가 모리스 메를로퐁티를 만나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죠. 메를로 퐁티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어릴 때 몸이 아주 약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늘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친구들처럼 막 뛰어놀지 못하고 항상 자기 몸을 의식해야 했던 그 경험이 결국 그의 철학의 씨앗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혁명적인 핵심 사상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됩니다. 나는 나의 몸이다. 와,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그동안의 철학, 즉 마음과 몸을 딱 나눠서 생각했던 그 모든 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이에요. 메를로퐁티는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오래된 생각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생각이 뭐냐면 바로 데카르트적 이원론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생각하는 나, 즉 마음이 있고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수세기 동안 서양 철학은 몸을 그냥 마음의 명령을 수행하는 운송수단? 그 정도로만 봤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오래된 관점대로라면 우리가 커피잔을 잡는 아주 간단한 행동도 이렇게 설명돼요. 먼저 마음이 커피 마셔야지 생각하고 그럼 뇌가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움직여서 손이 잔을 잡는다. 아주 논리적인 단계처럼 보이죠? 근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진짜로 이렇게 느껴지나요? 자, 이제 뇌야 신호를 보내라 근육아 움직여라 하나요? 아니죠. 그냥 우리는 그냥 잔을 잡아요.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몸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메를로퐁티의 통찰이에요. 생각과 행동이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일종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메를로퐁티가 말한 신체 도식, 쉽게 말해 몸의 지혜 같은 건데요. 우리가 걸을 때 자, 왼발, 오른발 생각 안 하잖아요. 계단 놓기에 맞춰서 몸이 알아서 움직이고요. 또 운전이 익숙해지면 차가 꼭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 시각 장애인에게 지팡이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세상을 느끼는 감각의 연장선이 되는 것.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슈나이더라는 환자 사례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분은 뇌 손상 때문에 코를 만져보세요 같은 추상적인 명령은 수행하지 못했어요. 자기 코가 어디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코에 모기가 딱 앉으니까 망설임 없이 손으로 모기를 휙 쫓아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머리는 길을 잃었는데 몸은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머리의 지식과 몸의 지식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맨 처음 제기했던 그 무기력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은 투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무기력이라는 건 바로 이 몸의 투명성이 깨지고 마치 내 몸이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은 내 마음이 약해 빠졌어 하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몸과 이 세상 사이의 그 조화로운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 무너졌다는 일종의 신호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끊어진 연결 어떻게 하면 다시 이어붙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를로 퐁티의 철학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피곤하면 내가 나약하구나가 아니라 내 몸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보내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둘째, 거창한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아주 작은 경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딱 5분만 산책하기, 햇볕 느끼기, 이런 식으로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몸으로 세상을 다시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메를로 퐁티의 이 놀라운 생각들은 1960년대에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의 아이디어는 철학이라는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요. 오늘날에는 뇌를 연구하는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 심지어는 예술 분야에까지 정말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현대신경과학은 메를로 퐁티가 거의 70년 전에 주장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세를 좀 더 당당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다시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질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 게으름이 아니야. 어쩌면 내 몸이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가 드러나는 순간일지도 몰라. 라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주 잠깐이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 어쩌면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